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새해 1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과 함께요, 다음 달에 있을 설날 전후로 주식 투자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요, 1월에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1년 새해 증시 전망을 보면요, 최근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은 모든 증권사들이 올해 목표를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를 보면은 경기 부양책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요, 올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회복 기대로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실질적으로 FM 가이드에 따르면요, 증권사 3곳 이상의 컨센서스가 있는 종목 191개를요, 1개 회사의 올해 영업이익을 보면은 작년에 125조 원 정도인데, 그보다 39% 거의 40% 증가한 175조,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성장을 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월 효과, 새해가 시작됐으니까요, 이 새해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효과에서 1월 효과, 그리고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상승 분위기는 1월 달에 그렇죠? 지속될 수는 있으나 이미 연말에 지금 종합지수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11월, 12월 달만큼 상승세는 탄력은 조금 약화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하나 좀 변화는요, 지난 연말로 인해서요, 개인 주식 양도소득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 중소형 종목들이 좀 탄력이 약해졌던 부분들이 이제는 주식 양도세 기준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매도한 물량 10억이 초과되는 물량을 매도했던 개인들의 큰 손들이 그렇죠? 다시 주식시장 매수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소형 개별 종목도 1월달에 우리가 좀 관심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 요 부분은요, 다음 방송을 통해서 이 납회 전에 매도를 했다가, 그죠? 그러니까는 기준일, 배당락 기준일 전에 매도했다가 이후에 매수한 종목들, 중소형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도 상당히 분위기는 좋아요. 그죠? 미국 행정부가 올해 새로운 재정 부양책을, 경기 부양책을 또 한다르죠. 바이든 쪽에서요. 그러면서 작년에 내놓은 부양책 규모만 해도 미국 내 총 생산의 15%, 그러니까 이번에 5차에 걸쳐서 작년에 경기 부양책이 나왔는데 그것이 GDP의 15%에서 돈이 많이 풀려 있는 데다가 또 이 바이든 정부에서 추가 부양책이 내놓을 거로 보고 또 미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은 경기가 회복이 돼도 당분간 자산 매입을 지속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이 막대한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풀릴 수 있다. 그렇죠? 이러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서 주가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우측에 보면은 증권사마다 올해 코스피 지수의 목표치가 나왔는데요. 거의 3000포인트 이상인데 이 지수보다 과연 어떠한 종목을, 업종을 또는 유망 종목으로 보는지 살펴보면요, 거의 다가 비슷해요.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그죠? IT,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뭐 전기차, 2차전지니까요. 반도체, IT,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화학, 철강, 인터넷,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화학, 운송, 2차전지, IT, 자동차, 화학, 반도체, 소프트웨어, 화학, 그죠? 거의 다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작년 초서부터 쌍두마차, 반도체, 2차전지, 그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군들이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저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품목이고요. 또 두 개를 더 올해 전체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닌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테마 쪽에서요. 작년에 피해주죠. 여행사, 뭐 항공주, 호텔, 호텔신라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올해 투자를 하면서 한 번 정도는
타이밍을 노려볼 종목이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도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소 에너지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5G 통신 장비,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종목 중에는 5G 통신 장비라든지 최근에 이제 언급을 해드리는 콘텐츠 관련주, 여기 보면요, 특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가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OTT 회사는요. 근데 콘텐츠를 제공을 하는 회사들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 간 콘텐츠 모시기 경쟁이 심화되면서 콘텐츠주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 최근에 제이콘 텐트라든지, 그죠? 이런 좀 스튜디오 드리고든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오른쪽, 이제 이게 좀 뭐 11월, 12월 좀 두 달에다가 1월인 새해에도 1월 효과로 인해서 조금 상승 탄력은 둔화되지 올라가지만 이것이 무한정 주가라는 것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올라갈 것 같은 환상이라든지 그러한 기대감이 커지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설 연휴 전후로 해서는 설 연휴가 2월 중순경에 있어요. 한번 주식을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1차적으로는 조금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한 거에 따른 경계감이 필요한 거겠죠. 두 번째는요, 올해 3월에 예정된 공매도, 지금 작년 3월 15일인가요? 시작으로 공매도가 지금 제재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한번 연장이 돼서 올 3월 달에 3월 중순경에 재개가 되죠. 이거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새로 바뀌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기술주 반독점법 및 디지털세 추진, 그렇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미국 증시를 뒷받침했던 인터넷 쪽 기술주들의 조정을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러한 부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달러 강세, 그죠? 그동안에 이제 좀 1,100원 선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가 이어졌는데, 이러한 분위기로 일시적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또 설 연휴 나는 것이요, 어떠한 변곡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설날 연휴 전후로 인해서 좀 시장이 그동안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 참고를 해서 좀 현금을 다음 달에는, 2월 달에는 우리가 확보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건 이제 종목별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상승폭이라든지 재료면 이런 부분을 좀 총괄해서 어떤 종목을 좀 많이 줄이고 좀 덜 줄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요, 노란색 부분 보면은 회원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현대투자연구소의 정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이제 새해가 돼서 좀 새롭게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입금을 해 주신 다음에, 그죠? 이 정회원 가입과 그리고 성함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그죠? 월요일날 연락을 드려서 저희 이제 운영 방법이라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현대차인데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현대차가 이번에 종합지수가 지난 11월 달에 이후로 좀 큰 폭의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는데, 현대차의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한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현대차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 항상 많이 올라간 종목은 그만큼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죠? 덜 오른 종목들의 가격적인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의 관심. 하지만 지금 이 옆으로 행보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일 당장 움직일지 일주일 뒤에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죠? 이 회사 현대차의 성장성을 믿는다라면, 그죠? 이렇게 주가가 못 올라갈 때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대차 좀 새롭게 나온 것이 보고서가 보면요,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에 기반인 첫 신차인 아이오닉 5가 오는 2021년 2월 예정보다 앞당겨 출시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어요. 현대차 호주 범인이 공개한 일정을 보면 2020년 12월 28일서부터 21년
1월 31일까지 사전 계약을 받는다해서 이 차가 이제 계약을 받으면 아마 내년 올해죠 2021년 6, 7월 중에 인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생산 일정을 감안해서는 1분기 내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다. 자, 이것이 왜 조금 긍정적인 뉴스냐 하면요. 코나 전기차 배터리 리콜로 인해 출시 지연 우려가 있었지만 조기 출시는 신차 완성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는 좀 긍정적, 시장에서 이슈. 그동안의 리콜 문제로 그렇죠?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았는데 이 아이오닉 5 그렇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서 첫 차가 나오는 그런 출시가 때문에 아마 좀 시장에서 이슈화가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뭐 사전 예약의 건수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발표가 나올 때마다 조금 그 판매 대수가 사전 예약 계약수가 좀 늘어나면은 그렇죠? 주가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다음 이제 전기차 부분 성장성이죠. 전기차 부분 보면 2025년까지 10조 8천억을 투자를 해서 판매량 56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 지금 현대 기아차가 이 누적으로 전기차 글로벌 판매량이 세계 4위죠. 올해요. 9월까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자율주행 쪽도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2023년 이후에는 전기차 모델에도 레벨 3 기술을 도입하고 G90 차량에는 내년이죠. 2022년까지 레벨 3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수소차는 뭐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앞서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내년에 영업이익을 한 6조 한 8천억 가까이 봐요. 올해보다 한 135%. 올해가 지금 한 2조 9천억 정도 보는데 충당금을 포함시킨다면요. 한 5조 원 정도, 그렇죠? 충당금을 좀 제외됐는데 그 부분까지 영업이익으로 잡는다면 한 5조 원이 넘죠. 이런 부분인데 내년에는 더더욱 좋아지고 이런 부분 실적도 크게 올라가고 있고 또 평균 수출 단가도 좀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10월까지 보면요. 11.3%가 올랐다 해서 19,000달러대. 작년에 17,000달러였으니까는 크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2만 달러가 넘었을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이 고급차 SUV란 이 SUV인 GV80이 연말부터 해외 본격적으로 판매해서 비싼 차 그러니까는 차를 판매 수출을 많이 하면 당연히 단가 올라가고 그렇죠? 수출 단가 올라가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고 그래서 실적은 아마 가파르게 좋아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최근에 이제 연이은 리콜 사태로 지금 종합지수는 큰 폭이 올라갔지만은 주가가 지지부진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기차 전용으로 신차가 뭐 2월서부터 그래서 저기 받아 인도하는 것은 뭐 그래서 지금 이제 생산이 아마 좀 조만간에 이루어질 걸로 봐서 새로운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해서 현대차 이렇게 조정받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요 차트를 보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현대차의 일봉 모습인데요. 지난 수요일날 1,500원 상승한 19만 2천원이죠. 지난 11월 달 들어오면서 종합지수가 30%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은 현대차는 20% 정도밖에 상승에 그쳤다서 시장 수익률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만큼 소외를 받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성이라든지 실적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고 또 이 신차 전기차가 곧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좀 새로운 이슈화가 될 수 있다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뭐 19만원 밑에서 정도의 수준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고 제일 뭐 좀 안정적으로 조금 한다면은 18만원 내외는 우리가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물량 뭐 저 추가적으로 늘려야 되는 가격대고 19만원 조금 아래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CJ그룹 계열의 드라마 등 방송 영상물을 제작하는 업체예요. 자, 요번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요. 2020년 작년에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었던 탑 100을 순위를 매겼는데요. 그 가운데 한국 드라마가 9편이 있겠대요. 100개 중에.
그 중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7편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이제 지난달 12월 달에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스위트 홈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죠. 회당 제작비가 한 30억이고 총서 1,300억의 제작비를 들어갔는데 마진율이 한 20% 정도로 추정이 된다. 예전 킹덤 같은 게 5% 정도 마진이었으니까는 상당히 마진율이 높다. 그래서 주가의 재평가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이 동남아에서는 뭐 1위고 미국에서도 한 8위, 10위 안에 들어오면서요 상당히 히트를 쳤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중국 쪽에 조금 우리가 이제 비중을 둬야 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내년 중국 OTT 사업자와 오리지널 작품을 3편을 준비 중에 있다 그러죠. 그래서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이때, 그죠? 만약에 중국 OTT 사업자로서의 판매가 가시화되고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가격과 수량이 동시에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에게 상당히 실적에 유리하게 작동이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지난번에 중견 게임생 컴투사가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 판호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한알령 해제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넷플릭스 쪽에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데, 이 넷플릭스하고는 좀 전속 채널로 좀 체결이 돼 있죠. 보면은 기체결된 넷플릭스의 공급 계약이 있는데요. 올해 1월서부터 향후 3년간 넷플릭스의 드라마 20편 정도를 동시에 반영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추가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도 연간 3편 제공하기로 했다. 해서 이 콘텐츠 제작 마진이 한 10%로 10% 정도로 상승을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것은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3분기 기준으로 166개의 지식재산권 IP,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한 것이 한 166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구작품이지만은 인기가 있다래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쵸, 상각이 이미 끝난 구작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바로 이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라 안정적인 매출 발생을 기대할 수 있다. 해서 수익성 개선도 긍정적이다. 이 160개 예전에 만든 구작도 그렇죠? 이런 부분 되고, 자, 또 하나는 지난 11월 달에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네이버와 지분 교환도 그렇죠? 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데요. 뭐 쉽게 말하면 방송국으로 보면 돼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넷플릭스, 티빙, 카카오 TV, 웨이브, 그리고 요번에 또 쿠팡 플레이라고 또 쿠팡에서도 이 온라인 동영상에 진출했죠. 자, 이렇게 있고, 이외에도 디즈니 플러스가 올해 초에 그죠? 또 국내에 진입하고, 또 애플 TV 플러스도 그죠? 진입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OTT들의 경쟁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드라마 제작하는 스튜디오 드래곤한테는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신규로 들어온 회사들은 최우선적으로 소싱을 검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가 되죠. 실적 부분도 올해 한 500억대 이상을 봐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287억, 상당히 좋아졌고, 내년 이게 이제 2020년에는 500억대, 그렇죠? 올해는 700억대로 더더욱 좋아진다. 이런 부분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에 콘텐츠, 지금 제 콘텐츠리 쪽에서도 제일 좋은 재료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 봤을 때 콘텐츠 관련 종목 우리가 관심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주가 차트를 보면 최근에 음봉이 계속 발생하고 좀 주가가 플러스권 조정이 계속 나오서 기대감은 커서 지금 주가는 올라가는데 좀 올라가면은 좀 누르는 그러한 물량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요 부분 있죠. 이것이 이제 지난 올 이제 연고점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매물이 나온다 해서 지금 뭐 주가가 단기에 좀 오름폭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저는 자제를 해야 되고요. 좀 조정을 봐서 신규로 노려보시는 분들은
예, 지금 가격도 상당히 부담됩니다.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도 좀 길게 봐도 되지만은 새롭게 노려보시는 분들은 충분한 조정이 나온 이후에 한번 노려봐달라는데, 시장에서 충분한 이슈화 되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타이밍만 잘 보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다음은 카카오죠. 예, 카카오 이제 언택트 시대의 대표 수혜 종목으로서요. 최근에 이제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라든지, 예,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예, 페이지도 그렇고 좀 상장을 앞두고 있다란요. 그런 내용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시장에서 재평가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상장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상장 앞둔 회사가 이제 한 3개 종목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최근에 보면 이제 신사업으로 렌탈과 정기 배송을 신청할 수 있는 상품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 그러죠. 이 국내 구독 시장이 2016년에 25조 9천억에서 올해 작년이죠. 한 40조 원으로 성장이 기대가 된다 해서 요 부분도 아마 좀 성장이 기대되는 신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 K 웹툰에서 일본의 웹툰 서비스인 피코마도 그렇죠?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또 카카오 티블로 그렇죠? 요 부분도 좀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해서 전반적인 카카오가요 지속적인 영업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재작년에 영업이 2019년에 2천억에서 2020년 작년이 한 4,500억 정도, 올해는 7,500억 고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많이 상승해서 지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당연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당연한 조정을 받고 또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카카오도죠,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역시 카카오 주가죠.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가격 조정받고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는 모습인데, 항상 말씀드린 조정받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 조정받을 때 그렇죠?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이 조정받는 중에서 뜰 때가 아니라 조금 빠질 때 그렇죠? 조금 시간이 걸릴더라도 좀 정말 안정적으로 한다면 좀 이평이 결집되어 있는 요 가격대 수준 좀 내려오면은 그렇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이제 현대투자의 정회원, 유료회원이죠. 유료회원의 안내인데, 저희들이 3개월에 110만 원이고요. 6개월에 150만 원입니다. 시장 주도주를 눌림목에서 우리가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항상 추천할 때도 이러한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루에 한 3회에서 4회 정도 우리가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략 종목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중소형 개별 종목이 있는데, 그죠? 이제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저희들 이제 또 신규 추천 종목이 나갈 때도 뭐 A란 종목 얼마 매수 목표가 얼마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리포트 형식으로 길게 해서 그죠? 그래서 자세하게 나가니까 매매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같이 장이 상당히 좋은 장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에 현대투자연구소와 함께 해주시고, 또 2021년 새해 주식 투자를 새롭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니까요. 요 아래 신한은행으로 입금을 해주신 다음에 성함하고요. 그리고 이 정회원 가입해서 입금했다라는 안내문을 보내드리면 제가 월요일날 오전에 그렇죠? 연락을 드려서 이제 회사에 이 회원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